주야간보 32번 수급자별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고 변경됐다면 사유를 기록했는지 봅니다. 급여 제공 적절성. 1번과 2번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점수가 3점이나 되네요. 1번 보시면은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기록함.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셨죠? 그거에 따라서 급여 제공 기록지가 일치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필수사항은 아시다시피 이 내용들은 우리가 다 케어포에서 입력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종이에 수기로 쓰실 때에도 이 내용은 무조건 다 쓰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충실하게 작성했는지를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모바일에서는 이 급여 제공 계획서가 보이진 않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PC에서는 이게 확인이 돼요. 바로바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작성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어르신에게 이제 모바일에서도 보여지는 게 이런 구간관리라면 1회, 이 하루에 몇 회를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구간관리에서 우리가 1회는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뭐 2회, 3회 이렇게 했다. 그럼 일치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식사 도움을 2번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했다. 한 끼만 드렸다. 그것도 일치가 되지 않죠. 인지지원 관리를 우리가 2번 정도 해야 되는데 뭐 한 번만 했다. 이런 숫자들이 가장 보여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급여 제공 계획서와 실제 우리가 매일매일 제공하는 어르신의 지원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치가 된다. 그러면은 이 숫자들이 다 맞아야 된다. 매치가 돼야 되고, 특이사항 또한 충실하게 잘 쓰셔서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특이사항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비워두지 마시고요. 간단하게라도 꼭 멘트를 적어주시고, 그래서 급여 제공 기록지가 잘 작성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이걸로. 그리고 필요하면은 여기서 출력하면 되죠. 이제 월간 기록지를 출력하셔서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보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용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사항 볼게요. 2번 사항은 뭐냐면 급여 제공 계획이 변경됐을 때 그 사유를 기록하는지 봅니다. 그러니까 급여 제공 계획서를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변경이 될 수도 있죠. 어떤 기능, 어떤 상태가 변경이 될까요? 예. 어르신의 기능 상태 변화가 가장 흔한 일일 텐데, 예를 들어 어르신이, 이게 다 사실 이 내용이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수급자 욕구나 보호자 요구로 인해서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했을 때 제공 계획서를 바꾸죠. 그리고 뭐 어르신 등급 변경되면서 다양한 이유가 있죠. 인지가 갑자기 나빠지시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록이에요, 기록. 그러니까 그 이유를, 사유를 기록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1번 가시면 기초평가 들어가시면 급여 제공 계획 변경 반영이 있습니다. 발생 시.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했죠. 이 어르신이 9월 1일 날 우리가 보니까 상담을 하다가 어르신의 증상으로 인해서 보호자와 상담을 하다가 의뢰과 상담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치매약을 드시지 않아서 이제 자극이 너무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하시고 굉장히 이제 화도 많이 내시고 그래서 또 식사량이 또 많아지시고 막 폭식하시고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변경하고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께 좀 더 정서적 지원으로 이야기 많이 들어드리고 따뜻하게 더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관리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회의를 했고 그럼 기록을 했죠. 기록을 했어요. 자, 기록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록한 거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함.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즉 이게 9월 2일자니까 22년 작성일이 9월 2일자로 바뀌겠죠. 그래서 9월 2일자로 이걸 작성을 다시 해요. 그럼 추가 작성을 하게 되면 기존 거는 다 비슷하겠지만 인지활동이 숫자가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 의사소통 같은 게 늘어나겠죠. 그쵸? 이런 게 숫자가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기존에 2회였다면 뭐 3회, 4회. 바뀌었으면은 바뀐 걸로 또 급여 제공 기록지에 바뀌어 있겠죠.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 썼던 그 어떤 서술했던 내용들을 이곳에서 특이사항에 자세히 써주시면 되죠. 어르신이 상태가 점점 우리의 작은 관심과 어쨌든 가까이 좀 어르신을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더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자 했다. 그래서 특이사항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시면 그런 사례와 관련해서 어르신께 계속 얘기를 들어드리고 노력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특이사항을 잘 적어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건 32번이고 급여 제공 적절성 확인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공 기록지를 어쨌든 잘 쓰셔야 돼요. 잘 쓰셔야 되고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